제31회 한국 세무 포럼 지난달에 우리 불법 세무 대리에 대해서도 했었는데 오늘은 조금 더 조금 구체적인 주제로 인공지능의 불법 세무 대리에 대한 고찰로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제자와 토론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발제에는 이한우 세무사님께서 맡으셨고요. 이한우 세무사님은 국민대학교 조세법 전공으로 법학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현재 세무법인 화우 대표 세무사 그리고 국민대 법학과 겸임 교수로 일하고 계십니다. 저희 일주제에 대해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이한우 세무사님께서 해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한우 세무사입니다. 제가 인공지능에 대한 불법 세무 대리에 대한 고찰에 대해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에 보시면 요즘 이제 최근 인공지능의 습격이라고 할 정도로 2022년과 2023년에 걸쳐서 우리 세무사회에도 세무대리 업계에도 두 가지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다 아시다시피 자비스 앰뷸런즈의 인공지능 플랫폼 3.3과 자비스 세무대행에 대한 불법 세무대리 수사 기관의 고발에 대해서 불송치 결정이 있었고, 다른 하나는 이제 챗GPT의 출현으로 국제행정개혁위원회에서 전문가가 필요 없는 그런 형태의 홈팩스를 개편 추진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불법 세무 대리는 이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이제 기존의 사람 중심, 즉 사무장의 사람 중심의 소규모에서 이제 기계학습과 챗GPT를 활용한 이 인공지능 플랫폼에 대규모 대량으로 전환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불법 세무 대리에 대해서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적으로 인공지능과 세무 대리 기본 개념을 간단히 살피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페이지에 보시면 인공지능에 대한 개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확립된 개념은 없고, 가장 그래도 이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조금 의미 있는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제 인공지능을 인간의 지각 능력이라든지 학습 추론 능력, 그다음에 자연어 이런 것들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한 기술로서 컴퓨터가 인간의 행동을 이제 모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인공지능 기술 분류를 표 1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이 기계학습, 그래서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학습하는 수학적 알고리즘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딥러닝이라고 하는 심층학습, 조금 더 기계학습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스스로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이제 챗GPT에 활용된 자연어 처리, 즉 컴퓨터가 인간의 언어를 이용해서 마치 인간과 같이 다양한 언어에 대해서 의사소통이 가능하던 이런 정도의 이제 인공지술이 있는데, 세부적으로는 또 많은 인공지술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12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세무 대리는 이제 우리 민사 사법상의 대리의 개념보다 조금 더 확장된 개념인데요. 이제 우리 사법상 대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 본인 어떤 법률 행위에 대해서 본인의 이름으로 본인의 법률 효과가 발생하기 위해서 하는 것을 대리라고 하는데, 자, 그 대리의 이제 가장 전제 조건은 이제 대리권의 존재입니다. 자, 여기에 비해서 이제 우리 세무 대리는 이제 위임과 대리라는 이 두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세무 대리라는 것은 결국 수임자, 납세자의 위임이 있어야 되고, 그 위임을 받아서 납세자의 조세 신고라는 법률 행위를 통해서 납세 의무 확정이라는 법률 효과를 납세자에게 직접 귀속시키는, 자, 그런 형태의 세무 대리를 우리가 세무 대리라고 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 그러면 이제 표 2에 좁은 의미의 세무 대리로 본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세 신고라든지 기장대행 이 정도가 이제 원래 의미의 세무 대리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위에 이제 조세 상담이나 자문 이런 사실적인 판단, 행위 이런 것들도 넓은 의미에서 세무 대리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14페이지에 보면 결국 이제
가장 중요한 우리 세무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대리권이 존재하냐이죠. 대리권 존재 여부로서 이 대리권의 세무대리인이 과연 적법한 이 세무대리인으로서 대리권이 존재하는지가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인공지능과 이제 세무대리가 인공지능 플랫폼이라는 형태로 이제 결합이 돼서 16페이지에 보시면 표 3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즉 이제 아직 간단한 러닝머신 기계학습을 통한 인공지능 세무대리 플랫폼이 뭐 표 3에서 보는 것과 같이 많습니다. 이거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데 가장 이제 지금 우리 세무사하고 지금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A가 바로 자비스 앤 빌런즈 3.3인데 두 가지입니다. 3.3에 대한 개인 사업자 환급과 그다음에 이제 법인 사업자에 대한 세무 대행 패키지 이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그 17페이지에 이 인공지능의 불법 세무 대리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자, 우선 18페이지 표 4에 보시면 기존의 불법 세무 대리 유형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무장에 의한 불법 세무 대리인데, 이제 형식적으로는 세무사가 사무장을 고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제 실질적으로는 사무장이 다 모든 영업을 하고 세무사는 이제 명의만 대여해주는 그런 형태의 세무대리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세무사 명의대여, 실질적으로 세무사 자격이 없는 자가 이제 장부작성이라든지 조정계산서를 작성하고 이제 최종적으로 세무사한테 도장을 받는 자 그런 형태고, 이제 그 세 번째는 이제 세무회계 프로그램에 신고서 등을 작성한 후에 세무사의 명의를 받아서 이제 국세청 홈택스에 변환해서 신고하는 그러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이런 사람 중심의 불법 세무대리에서 그 인공지능 세무대리 프로그램으로 대체되고 있는 현실이고, 이러한 인공지능의 불법 세무대리는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페이지에 보면 하나는 이제 플랫폼 형태로서 기계학습을 통한 인공지능의 세무대리 프로그램이 국세청 홈택스에 직접 조세 신고 등을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제 챗GPT를 활용한 인공지능이 조세 상담을 직접 하거나 이제 조세 불복 단계에서 청구서나 답변서의 작성을 토대로 조세 불복 대리 역할을 하는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인공지능의 불법 세무 대리로서 기계학습을 통한 인공지능 플랫폼에 대한 불법 세무 대리는 자비스 앤 빌런즈의 3.3과 자비스 세무 대행의 사례를 토대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까운 장래에 이 챗GPT를 활용한 인공지능의 불법 조세 상담 및 조세 불복 대리 가능성을 고려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기계 학습을 통한 인공지능의 불법 세무 대리는 이제 세무사회와 자비스 앤 빌런즈의 분쟁은 다 아시다시피 그 20페이지에 보시면 세무사회와 고시회가 21년 3월에 고발을 했고 2022년 8월 16일에 불송치 경청을 했고 이제 2022년 9월 8일에 이의신청을 해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비스 앤 빌런즈의 결국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자비스 앤 빌런즈가 무자격 세무대리를 한 것이냐가 첫 번째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자비스 앤 빌런즈의 그 파트너 세무서 두 곳이 명의 대여를 한 것이냐, 이 두 가지가 핵심이죠. 자, 그래서 3.3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우리 22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3.3의 환급 서비스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22페이지의 그림 3.3의 세금 환급 서비스를 보시면 파트너 세무서가 국세청 홈택스 아이디 비번을 3.3에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비스를 납세자가 가입을 하게 되면 수임 동의를 하게 되죠. 수임 동의를 요 파트너 세무서 두 곳이 수임 동의를 하게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이 수임 동의를 토대로 이 3.3이 환급조회를 해주죠. 지급명세서상의 이제 원천세와 최종세액을 비교해서 환급조회를 해주고, 그 환급조회를 통해서 이제 환급신청 수수료 결제를 하게 되면 부양가족 입력하고 이제 국세청 홈택스 아이디 비번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결국 이제 납세자가 직접적으로 한 거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수임동의 하나하고 부양가족 입력하고 이제 본인의 국세청 홈택스 아이디 비번 제공한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25페이지에 보시면 정해진 시간이 많지 않다 보니까 간략히 훑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3.3이 결국 이 세무사 자격이 없는 자가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의 지휘 감독 없이 납세자를 대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또 두 번째는 대리의 형식을 취하지 않더라도 납세자를 대신하거나 사실상 신고를 주도하면서 외부적인 형식만 납세자가 직접 신고한 것처럼 하는 등 세무지식의 이용이 필요한 신고 등을 한 경우, 자, 이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성립이 되면 불법 세무대리라고 대법원 판결에서 2020년에 5월 28일 판결에서 선고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그림 4를 보게 되시면 개인 사업자가 3.3에 수임 동의를 하게 됩니다. 수임 동의를 하게 되고 이 파트너 세무서 명의대여 세무 대리인이라고 하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아이디 비번을 3.3에 제공을 하면 이 3.3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이 개인 사업자의 지급 명세서를 활용을 해서 최종 소득세를 산정하고 이제 원천세 기납부세액과 비교해서 환급 조회를 해주게 되죠. 이제 환급 조회를 해주게 되고 이제 최종적으로 납세자가 환급 신청을 하게 되면 국세청 개인 사업자의 국세청 홈택스 아이디 비번으로 직접 신고를 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바로 이제 문제되는 부분이 바로 26페이지에 보시면 3.3의 이 세금 환급 서비스는 세무 대리로서 이 수임과 대리의 주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수임 동의는 결국 이 두 곳의 파트너 세무서 명의대로 세무 대리인이 수임자가 되고 대리를 한 직접 그 신고한 주체는 누구냐? 이제 3.3이죠. 3.3이라는 인공지능 플랫폼 프로그램이 직접 신고를 했지만 형식적으로는 뭐 납세자가 최종 국세청 홈택스 아이디 비번을 제공하면서 형식적으로는 납세자가 직접 신고한 것으로 그러한 형식을 취했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사기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불법 세무 대리가 아니라고 그런 그런 결정을 한 거고, 자, 그런데 이제 그 보면 이 셀프 환급 신청 서비스라고 얘기를 주장을 합니다. 3.3은. 근데 셀프 환급 신청 서비스가 성립될 수 없는 게 과연 이렇게 홈택스 아이디 비번만 제공해줘서 본인 이름으로 신고한 게 셀프 환급 신청 서비스에 성립이 되는지 일단 그 문제가 가장 핵심이고, 왜 그러냐면 이제 사실 우리가 그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과세표준 산정에서 세율 산정하고 그 다음에 최종 산출세액을 산정하는 세무지식이 필요한데, 자, 그런 절차에 하나도 개입하지 않고 최종적으로 본인의 아이디와 국세청 홈택스 아이디와 비번을 제공했다고 해서 이것이 바로 자가신고로 봐서 불법 세무 대리가 아닌지, 자, 그것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보면 실질적으로 이제 그 3.3이 직접 인공지능으로서 세금 신고를 했기 때문에 대리의 주체는 뭐 3.3으로 보는 것에 별다른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 명의 대리인의 수임의 주체에 해당하는지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명의 대리와 세무 대리인의 수임은 세무사가 했지만 실질적으로 수임만 세무사가 하고 대리의 주체는 3.3인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이 명의 대여 세무 대리인 두 곳의 파트너 세무서는 결국 명의를 대여한 거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법인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자비스 세무 대행. 자, 요것도 보면 동그라미 2에 보면 각종 신고 등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28페이지에 보면 이제 자비스 세무 대행이 기본적으로 수행해 주는 업무들이 좌측에 나와 있고 이제 우측에는 별도의 이제 요금을 내고 하는 거고, 자, 표 6에 보시면 인공지능 격리라고 그래서 이제 그 납세자로부터 각종 정보를 제공받아서 모든 정보를 끌어와서 이제 알려줍니다. 이게 이제 인공지능 격리라고 해서 여기까지가 이제 자기네들이 자비스가 직접 실행하는 거고, 이것을 포함한 나머지 뭐 각종 세금 신고 대행이라든지 장부 작성이라든지, 자, 이런 것들은 결국 전단 세무 대리인 두 곳을 통해서 했다고 자비스가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도 이제 그 30페이지에 보면 자비스 앤 빌런즈가 이제 자비스 플랫폼을 통해서 인공지능 격리라는 것을 회사에 플랫폼에 가입한 회사에 직접 제공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무 대행은 파트너 세무 대리인 두 곳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 이제 결국 세무 대리인 두 곳의 명의가 찍혔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수사기관에서도 이것은 불법 세무 대리가 아니라 적법한 세무 대리가 아니냐 그렇게 판단을 한 거고. 자, 근데 이 부분이 자비스가 과연 세무 대리 주체가 되냐 안 되냐를 판단해 보기 위해서는 그 자비스 홈페이지 가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31페이지에 보면 그 그림 6에 1, 2, 3, 4에 보면 세금 신고가 동그라미 3에 자비스가 세금 신고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자, 그 밑에 이제 법인세 신고 자료 제출 뭐뭐뭐 제출하는지 나열돼 있고, 자, 32페이지에 보면 자비스 프로그램에서 세금 신고에서 법인세 제출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도 불필요한 자료, 전자세금에서는 어차피 국세청 홈택스에서 현금 영수증 같은 거는 가져올 수 있으니까 불필요하고, 이제 제출이 필요한 자료는 결국 이제 홈택스라든지 이런 정보를 활용해서 습득할 수 없는 자료는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한 부가세도 결국 자비스에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결국 자비스는 실질적인 조세 신고를 해주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도 결국은 이 세금 대리, 조세 신고의 주체가 누구냐, 자비스냐 아니면 세무 대리 두 곳이냐. 근데 세무 대리 두 곳이 결국 할 수 없다는 것은 56,899사입니다. 이 56,889개사를 세무 대리인 두 곳이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56,889건, 그 다음에 뭐 관리 금액이 32.6원, 94만 입력 건수는 94만 2,860건이라고 홈페이지에서 공시를 하고 있는데, 자, 이것은 물리적이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 세무대리인 두 곳이 지휘 감독하면서 현실적으로 본인들이 세무대리를 했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실질적으로 자비스 세무대행이라는 인공지능이 실질적으로 다 처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곳의 세무서는 결국 명의대여를 한 게 아니냐. 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35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5페이지에서 보는 그 내용들은 결국 3.3이든 자비스 세무 대행이든 형식적으로 뭐 3.3은 납세자가 자가 신고와 같은 형식을 취했고, 자비스 세무 대행은 어쨌든 신고서 서식에 세무 대리인의 명칭이 찍혔기 때문에 그 자체는 불법 세무 대리가 아니라는, 자,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자, 그건 형식적인 거고 실질적으로는 이 두 곳의 세무 대리인이 명의를 대여를 한 거다. 명의 대여를 한 거고, 자, 그렇다면 이 두 곳 세무사의 명의 대리에 위반이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불법 세무 대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인공지능 프로그램에 대한 세무 대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자, 이제 챗GPT에 대한 인공지능 서비스의 한계와 불법 세무 대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7페이지에 보면 그 표 7에서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 납세자를 위해서 뭐 아주 좋은 내용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맞춤형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고 AI 기반 상담을 하고 업무를 재설계를 해서 이제 공급자 위주에서 수요자 위주로 전환해서 획기적인 홈택스를 개정하겠다는, 자, 그러한 내용의 발표를 했고, 뭐 저는 뭐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납세자를 위해서 당연히 국세청이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자, 38페이지에 보시면 이 챗GPT 활용한 세무 상담은 이미 민간 기업에서 활용되고 있고, 이 국세청 홈택스 고도화 작업으로 인해서 제공할 예정이라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제 조세 상담에 대한 대리권 존재 여부입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세무 상담이야 어차피 대국민 행정 서비스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공되어야 하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데,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제공되는 이 챗GPT를 활용한 세무 상담은 어느 일정 부분 한계를 둘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공적 책임을 과세관제가 어디까지 질 건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한계가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이런 그 챗GPT를 활용한 세무 상담보다는 결국 민간 플랫폼 형태로 제공되는,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플랫폼 형태로 제공되는 이 민간 기업에 의해서 제공되는 게 가장 더 유용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자, 그래서 39페이지 과세권자의 세무 서비스 한계는 결국 그 밑에 보면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 보도자료에서 전문가 필요 없는 누구나 편리한 홈택스 개편으로 해서 제목을 보면 마치 세무대리인이 없어도 이제 모든 납세자가 직접 홈택스에서 자가 신고를 할 수 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40페이지에 보시면 이 발표를 통해서 이제 일부 언론이라든지 해서 이제 기존의 세무대리인은 이제 존재 이유가 없는 거 아니냐, 이제 없어지고 이 인공지능 국세 홈택스에서 모든 이제 그 세무대리가 본인이 직접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두 사라질 것이라는 그러한 주장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기후에 불과하고 제 생각에는 과거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여전히 조세의 신고는 세무대리인에 의해 행해질 수밖에 없는데, 자,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41페이지에 보면 그 이 복잡한 세금 신고 절차, 그러니까 직접 신고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 기업들의 얘기하는 게 이 복잡한 세금 신고 절차 서류 제출이고, 그리고 이 세금 신고에 대해서 몰랐을 때 누구한테 가장 많이 물어보냐, 어떻게 해결하냐? 결국 세무대리인을 통했고, 자, 그리고 이제 자체기장 플러스 세무조사 외부 조정이 50.6%고 위탁기장 위탁 조정이 42.4%. 그래서 결국은 현재 기업에서 다 90% 이상이 세무대리인한테 의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세제 때문에 즉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고, 자, 두 번째는 이제 과연 이제 국세청이 이렇게 전문가 도움 없이 직접 모든 납세자들이 자가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과연 뭐 타당한 건지, 이것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모든 것을 납세자가 스스로 조세 신고를 한다 그러면 거의 조세 행정 서비스가 마비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 대리인이 그 중간에서 해주던 역할을 이제 국세청에서 직접 납세자들과 이제 부딪힌다 그러면 수정 신고라든지 경정 청구라든지 여러 가지 그 행정 서비스에서 아마 과부하가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 우리나라 전자신고 비율이 뭐 99%라고 하지만 여전히 일부 그러니까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그 영세 사업자가 전자신고를 하지 못해서, 자, 그런 것을 제공해주기 위해서 이제 국세청에서 계속해서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고 국세상담센터도 운영하고 있는데, 자, 이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여러 사각지대에 있는 이 사람들을 위한 조세 신고 상담을 간편하고 간소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뭐 모든 납세자들이 전문가 없이 세무 조세 신고를 홈택스에서 하는 게 아니라 영세 납세자, 즉 세무대리인을 활용할 수 없는 영세 납세자가 주로 이용할 것으로 봅니다. 자, 그다음에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조세 신고의 정확성과 결부되어 있는데, 우리 신고주의 세무하에서 납세 의무 확정은 납세자 스스로가 해야 되고, 그 납세 의무 확정이 잘못됐다 그러면 결국 가산세 문제가 결부되기 때문에, 자, 그러한 가산세 문제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되고, 마지막으로는 과연 이제 국세청의 인공지능 챗GPT를 적용한다고 해서 정말로 이 모든 상담이 가능할 정도로 할 수 있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 첫 번째는 결국 이제 기존의 세무 상담, 인터넷 상담, 그다음에 서면 상담으로 하던 거에서 하나 더 추가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조금 더 간편해졌다. 왜냐하면 공적 책임을 부여하지 않고 그러면 신뢰성이 하락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챗GPT라는 게 한번 활용해 보셨을지 모르지만 구체적으로 질문을 들어가게 되면 얘가 답변을 하지 못하고 프로그램이 다운돼 버립니다. 그리고 그렇다 보면은 이제 국세청에서 챗GPT를 활용한 세무 상담을 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이제 사실관계를 질문을 들어가게 되면 결국은 반복된 사실 판단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항에 따라 다르다는 이런 내용을 계속 기존의 서면 상담이라든지 인터넷 상담에 통해서 하던 그런 형태로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챗GPT를 활용한 인공지능의 조세 상담은 결국 기존의 인터넷 상담과 서명 상담에 하나 더 상담 기능이 추가한 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7페이지에 보면은 사실은 이제 그 국세청의 이 챗GPT를 활용한 그 조세 상담보다는 민간 기업에서 이 인공지능 챗GPT와 기계학습을 결합한
인공지능으로서 이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이 세무대리 남용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이제 그 48페이지에 맨 밑에쯤 세 번째, 네 번째 줄에 좀 보시면 현재까지 뭐 챗GPT를 활용한 인공지능이 조세불복 절차에서 제출하는 뭐 심판 청구서를 뭐 서면으로 직접 작성했다든지 아니면 상담을 했다든지 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추후 가까운 미래에 이런 것들이 탄생할 수 있을 것이다. 자 그것은 이제 우리 해외 사례를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데 49페이지에 보면 이 두나페이 미국의 주차 위반 과태료에 대해서 60%의 승소율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보다 더 지능적인 사실관계 판단까지 할 수 있는 이 로스앤젤레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입법 예측까지 할 수 있는 뭐 피스칼 노트 자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가까운 미래에 이 챗GPT를 활용한 조세 상담과 조세 불복 대리가 가능하지 않나 자 이것은 뭐 우리가 그 일본의 벤고시닷컴이라고 해서 일본의 변호사닷컴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일본 변호사닷컴은 결국 이제 우리나라 로톡과 같이 서비스를 변호사와 그 의뢰인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면서 그 대가는 결국 이제 그 광고비 형태로 받는. 자, 그래서 광고에 많이 노출되는, 즉 광고비를 많이 내고 이제 빈도가 높아지고 댓글이 많은 자 그런 변호사들이 매칭이 되게끔 자 그런 형태로 제공이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가까운 시기에 이렇게 플랫폼에 의해서 이런 기능들이 활용될 가능성이 많은데 자 그렇다 보면은 결국 이제 우리 세무 대리인들이 플랫폼에 지배 종속당하는 그런 사회가 오지 않겠냐. 우리가 이제 쿠팡에서 물건을 판다 했을 때 소비자한테 광고를 많이 쓰고 그다음에 저가 가격을 낮추고 그다음에 뭐 댓글을 조작을 해서 악성 댓글을 단다든지 아니면 좋은 댓글을 단다든지 그러므로 해서 이제 그 능력 있고 좋은 세무 대리는 밀려나고 이렇게 어떤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익숙한 자, 그런 세무 대리인들이 앞으로 살아남는 자, 그런 시대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54페이지에는 뭐 해석론적 개선 방안은 이제 3.3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나오면 그것으로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자 이것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결국 입법론적 개선 방안으로서 표 9에 우리 각종 세무대리 소개 알선이라든지 명의대여 금지라든지 이 벌칙에 결국은 이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용자부터 개발자 그 뒤에 있는 회사까지 다 처벌받을 수 있는 자 그런 입법론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해석론적, 입법론적 개선 방안은 조금 시일이 걸리고 가장 우리 세무사회에서 빠르게 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세무사회에서 조금 조직 체계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는데 자, 이렇게 이제 그 우리 그 세무사회 조직 체계 보면 아마 업무정화팀에서 이 그 업무정화 활동을 하고 이 불법 세무 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직원이 6명이고 2명이 아마 담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존의 사무장, 사람 중심의 소규모 이 불법 세무 대리에서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 대규모 인공지능을 활용한 대규모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타당하지 않다는 거죠. 그럼 그러한 인공지능을 활용한 불법 세무 대리에 우리가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전문가라든지 이 인공지능 전문가에 관련된 법률을 정확히 알고 있는 우리 변호사라든지 자 이런 분들을 그 채용을 해서 법무팀을 신설해서 결국 즉각적인 대응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자, 두 번째는 대국민 서비스 강화입니다. 자, 우리 세무사회에서 이런 플랫폼 자체를 만들어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면 이런 후발주자 민간 플랫폼 업체들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계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거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세무사회의 전산 능력이 강화돼야 되겠죠. 그래서 조금 더 이런 플랫폼 인공지능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세무사회가 갖추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주어진 시간이 30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한호 세무사님께서 시간을 조금 아껴 주셨네요. 30분인데 한 27분 정도 해주셨는데
내용이 조금 많긴 합니다만은 세무대리와 인공지능 설명을 해주셨고, 그리고 불법 세무대리에 대한 어떤 요건, 그리고 구조 자체로 인해서 명의 대여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셨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해석론으로 들어가서 판례를 이용해서 명의 대여에 대한 어떤 가장행위가 불법 세무대리에 해당하게끔 결론을 이끌어도 좋지만, 그거 외에 입법론적으로 아예 세무사법에 그 조항을 누구든지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인공지능을 좀 포함해서 개정을 하는 것이 더 확실한 방법이고, 그 외에 세무사회에서도 자체적인 어떤 대국민 서비스와 전산 능력을 좀 개발해서 자체적인 앱을 개발하여 서비스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좀 빠른 해결 방법이라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